네, 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국어 6학년 2학기 첫 시간이네요. 제목은, 단원의 이름은 작품 속 인물과 나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삶을 이해하고 내가 꼭 그 등장하는 인물까지 이해해야 하는 거야?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관련 지어봅시다. 나 살기도 바쁜데 이야기에 들어있는 인물의 삶하고 관련도 지어봐야 되는 거냐고?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소년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나무를 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어 라고 했습니다. 뭐 사과도 주고 이것저것 주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정도면 약간 뭔가 이렇게 줄 필요가 있을까? 사람한테? 그지? 이 아이가 너한테 뭘 해준다고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이거 이 정도면 뭐 부모님 아니야, 부모님? 여기 보면은 작품 속 인물의 삶을 살펴보고 뭐 인물의 추구하는 삶을 파악하고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 얘기하고 생각을 쓰고 표현하기. 우리 반 친구들도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딱 봐도 주식영 선생 느낌이 나네, 그쵸? 주식영 선생 우리 글이죠. 이른 아침에 뭐 이거 뭐지? 책을 훔쳐가는 건가? 아니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수업을 하고 밤에도 무슨 뭐 이거 뭐야, 도둑질이야? 뭐 그런 거 아니겠죠. 뭐 이렇게 준비를 또 하고 뭐 밤에는 글을 쓰고 뭐 깊은 밤에도 또 글을 쓰고 뭐 우리 글을 지키려고 평생을 바쳤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작품 속 인물의 삶에서 받은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가? 전혀 없진 않지, 그죠? 전혀 없진 않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이죠? 너구리 달리고 있어요. 마스크 씌워주기 귀찮네요. 작품 속 인물의 삶을 살펴보기 1, 2차씩 갑니다. 1, 2차씩 가고요. 교과서는 32에서 39쪽까지 가는 겁니다. 윤희순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봅시다 그랬습니다. 윤희순은 의병장으로 여성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안사람 의병가를 지어서 널리 알렸어요. 일제가 나라를 강점하자 1911년,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달에 나라를 뺏기죠. 중국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윤희순이죠. 윤희순이라는 분입니다. 중국으로 망명이라고 하면은 뭐 좀 안 좋게 말하면 도망간 거고, 그죠?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학교인 뭘 세웠냐면 노학당이란 데를 세웠대요. 노학당이고요. 이 학교 졸업생 50여 명은 항일 독립운동가로 활동했고 2002년에 노학당을 기념하려고 랴오닝성에 노학당 기념비가 세워졌다고 하네요. 이게 노학당 기념비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의병장 윤희순, 정송숙 선생님이 쓰셨고 김소희 선생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앞부분이 생략되었나봐요. 항일 의병 운동에 자금을 지원하려고 수출 구워서 팔던 윤희순은 독립운동에 남녀 구분이 없음을 알리려고 안사람 의병가를 만들었어요. 어느 날 윤희순은 숯 굽는 일을 도와주는 옆집 처녀 담비가 안사람 의병가를 흥얼거리는 걸 듣고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주라고 담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날부터 담비는 윤희순이 시키는 대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쏘다니면서 마을의 아낙네를 만났어요. 여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빨래터든 물방앗간이든 아낙네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노래를 가르쳤어요. 노래란 것이 참 신기해. 그러게 말이야. 나도 노래를 부르다 보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면서 윤희순 씨의 성격이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행동이나 말을 미리 좀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노래를 가르쳤다 이런 것들은 좀 한번 기억할 수도 있겠죠. 나도 노래를 부르다 보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담비가 아낙네들에게 안사람 이병가를 가르친 보람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다. 노래 하나가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한 덩어리로 모았을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용기마저 불끈 솟아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나서시면 될 것 같아요. 담비가 윤희순에게 직접 나설 때가 왔다고 알려왔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얘기를 했지. 이건 대화한 거예요. 마을 아낙네들의 눈길이 모두 윤희순에게 쏠렸습니다. 여태껏
우리 여자들은 집안을 돌보는데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놈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마당에 우리가 가만히 집안에서만 들여박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내들처럼 함께 의병운동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윤희순의 대화를 들을 수 있죠. 그때 누군가 말꼬리를 걸고 나섰어요. 아니 조정대신이란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드는데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괜한 목숨만 버릴 뿐이요. 유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술렁거렸어요. 기껏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가 금세 차갑게 식을 판이었습니다. 또 이제 한마디 날렸죠.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에게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윤희순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부르짖자 마을 아낙네들의 눈길이 다시 윤희순에게 쏠렸습니다. 윤희순은 그 틈을 안 놓치고 곧장 말을 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었냐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식을 외놈의 종으로 살게 내버려두고 싶은 사람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자들도 사내들을 도와 외놈들을 몰아내는데 한몫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어. 거침없이 내뱉는 윤희순의 말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간 동의한 느낌이죠. 그 틈에 누군가 구성진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이제 안사람 의병가를 노래를 불렀나 보죠. 아무리 외놈들이 포악하고 강성한들 우리도 뭉쳐지면 외놈들 잡기 쉴세라 뭐 이런 대화였나봐요. 근데 가사였나봐. 담비가 노래를 불렀어요. 둘레 삥 둘러섰던 마을 아낙네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노래는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았죠. 마침내 윤희수는 마을 아낙네들을 끌어모아 안사람 의병대를 만들었어요. 우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건 행동이죠. 안사람 의병대를 만들었어요. 의병을 도와 나라를 구합시다. 안사람 의병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모금을 했어요.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의병을 도와주십시오. 안사람 의병대의 눈물어니 하소연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쇠와 풀이, 어떤 사람들은 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린 고구마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괜찮다면 내놓겠네.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도 의병을 돕겠다고 발벗고 나섰어요. 안사람 의병대가 밤낮 없이 애쓴 덕분에 춘천 의병부대는 날로 힘이 세졌어요. 실제로 이 안사람 의병대가 춘천에서 활약했던 단체입니다. 덩달아 의병들의 사기도 부쩍 높아졌다고 해요. 이거 여기까지네요. 자, 안사람 의병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일본과 싸울 힘을 만들었죠. 그쵸? 그리고 힘이 솟게 하고 뭐랄까 한 뜻으로 모았다 이런 얘기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배경을 좀 텍스트 스타일을 이거 좀 이상한데 이 정도 이거 예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한 덩어리로 모았습니다. 그쵸? 또 어떤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고 또 마을 여자들의 마음을 모으고 용기를 줬지, 그치? 용기를 내어 의병 운동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희순이 만든 안사람 의병대는 어떤 일을 하였나요? 여러분 앞에 보면은 모금 운동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맨 먼저 안사람 의병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하였다 이런 얘기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모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시대적 배경을 찾아서 파악해 봅시다. 시대적 배경이에요. 아니 조정대신이란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드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조정대신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거 듣고서 조정대신이 나라를 왠지 을사오적 느낌 나지 않아요? 을사오적 여러분 알죠? 을사늑약 언제요? 1905년이죠. 그 이완용을 비롯한 5명의 매국노를 을사늑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대신이란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대목에서 을사늑약 직후
을사늑약 뭐라 그럴까? 을사늑약 직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남녀가 차별되던 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차별을 받던 시대였을 것이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물의 행동에서 시대적 배경을 찾아 이야기해 보세요 합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도 의병. 자, 의병이란 말이 있는데 의병이 명성황후가 돌아가시고 나서 단발령이 내려졌던 1895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었던 뒤에 또 있었고, 그다음에 고종이 해산되고 고종이 해산됐단다. 고종이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됐던 1907년 무렵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위에가 이제 을사늑약 직후였으니까 아마 뭐라 그럴까 되게 어려웠다 이건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뭔가 시대적 배경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의병이 활발한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의병이 활발한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도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니까 살기가 어려웠지만 국민들의 노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보고 인물이 처한 상황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고 했는데, 자 여기 앞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항일 의병 운동의 자금을 지원하려고 이거 올려야겠다. 지원하려고 수술 구워 팔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아마 뭐라 그럴까, 이 의병 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되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필기를 여기다 해보면요. 항일 의병 운동을 돕기 위해 숯을 구워 팔았다는 이야기로 보아 의병 운동에 돈이 많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뭐라 그럴까, 윤희순이 적극적으로 의병 운동을 도우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물이 처한 상황과 인물의 특징, 시대의 특징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있고, 윤희순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이랑 말 체크해 놓은 거 있잖아요. 말은 파란색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뭐 이런 거 파란색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말이잖아요. 우리 집에 틀어박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의병운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임팩트 있는 말 이거 한번 써봅시다.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죠?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삶의 태도를 알 수가 있죠. 그죠? 뭐지? 이런 소리는 거의 그 긴급 문자 이런 거죠. 행동을 보면은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행동을 좀 썼던 것 같은데요. 아니, 빨간색으로 노래를 가르쳤다. 딱히 뭐 빨간색은 마침내 윤희수는 마을 아낙네들을 끌어모아 안사람 의병대를 만들었다.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윤희수는 마을 아낙네들을 끌어모아 안사람 의병대를 만들었다. 이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수는 마을 아낙네들을 모아 뭘 만들었다 그랬지? 나 바본가 봐. 안사람 의병대를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창피하네요. 안사람 의병대를 만들었다.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봐도 표정이 뭐야 한따까리 하게 생겼잖아. 그죠? 되게 뭔가 진짜 거친 느낌이 있죠. 윤희순의 삶을 더 알아보고 그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윤희순의 삶과 관련 있는 가치를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써 있는데 이제 그 초록색 검색창에 윤희순이라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희순을 검색해 볼게요. 윤희순을 검색을 해보면 독립운동가라고 나오죠. 1860년에 경기도 구리 여기 보면 조선 독립단. 아하, 굉장하신 분이네요. 여기 다른 걸 봐야 되나? 전체 윤희순님. 근현대사 인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윤희순 선생은 초기 을미의병부터 후기 정미의병 때까지. 을미의병이 1895년이고 정미의병이 1907년입니다. 즉 간접적으로 의병운동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 지도자였습니다. 8편의 의병가. 아까 그 안사람 의병가 뿐만 아니고 되게 많이 지었나봐요. 4편의 경고문을 지어 의병과 싸우고 관군 의병 밀고 했던. 그렇군. 남녀가 유별해도 나라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1860년. 이항로의 문화에서 수확하였다. 의미사변이 일어나자 단발령이 발표. 대단하신 분이네. 선생은 그날 저녁 마을 여성들을 모아놓고 비록 여자라고 해도 나라를 구하는데 남녀의 유별이 있을 수 없다며 의병을 함께 도울 것을 요구했다. 여자라도 나라를 사랑할 줄 알며 남녀가 유별해도 나라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여자들도 의병에 참여하고 의병대를 도와야 한다며 만일 금수가 이제 동물인데 짐승 같은 일본인들에게 붙잡히면 나중에 시중을 어떻게 될 것이냐며 의병을 도와주자는 내용의 안사람 의병가를 지어 여성들에게 의병 활동을 촉구하였다. 경고. 대단하네. 30여 명의 여성 의병을 조직을 하였어요.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강원도 춘천시 춘천시립도서관에 위치한 선생의 동상. 아까 보니까 춘천 의병대에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춘천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엄청나신 분이었어요.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희순이 삶에서 추구한 가치와 관련 있는 낱말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어떤 거 골라볼까요? 용기. 네, 용기라고 해보자. 용기. 이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용기입니다. 윤희순은 평범한 큰 용기를 내어 사람들을 모아 의병 운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있어야지, 그치? 근데 다른 것도 다 중요하죠. 뭐 도전, 열정 이런 거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생님 의견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뭔가 빨리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김정희 선생, 추사 김정희 선생 보면 되겠네요. 오늘은 안사람 의병가를 지은 윤희순 선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